반갑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절판되는 거는 그만큼 나쁜 게 없어지진 않아요. 좋은 게 없어져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를 없애는데요. 연장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침에 1,000만 원 지금 어디에서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경증침에 1,000만 원일 때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거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간병인 일당이요. 간병인 일당도 문자 받아보셨을 거예요. 간병인 일당 보내드렸는데 지금 없어진 줄 알고 계시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간병인 일당은 어디나 팔아요. 그죠? 어디나 팔아요. K사, D사, 메리츠 다 팔고 있어요. 그죠? 다 파는데 메리츠 화재에서 지금 이번 주까지만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만 가입하시면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내일까지입니다. 이 얘기예요. 실손 보상 아니라면 K사, D사랑 동일한 수준의 간병인 일당은 언제 가입하시든 다 판매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판매가 되고요. 다음 달에도 판매가 되고요. 간병인 일당은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메리츠화재에서 현재까지 팔고 있는 이 실손 보상되는 거는 언제까지냐면 내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요 내용이에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실 사항인데 이슈 아니면 다른 데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거, 다른 GA 많잖아요. 진짜 여건물에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다른 GA에서는 다른 팀장님들이 어떤 걸 많이 팔고 계시는지, 아니면 고객들이 뭐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지, 가장 많이 판매됐던 거, 지금 현재 이슈된 것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요, 표적 항암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 고객님들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신규 고객님들도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거는 표적 항암이고, 우리가 고객들한테 얘기하기 가장 쉬운 게 표적 항암이에요. 두 번째는 무해지. 무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생손보험 어디를 가리던 보험회사에서 안 파는 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팔지 말라고 없앤다고 하는 게 무해지 상품이에요. 그래서 무해지 상품 마지막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되시고요. 타사 지점장들도 가장 먼저 가입하는 메리츠화재 종수술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손 보장되는 간병인 일당 마지막으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첫 번째 표적 항암이에요. 표적 항암이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가 코로나 이슈도 있었어요. 기존에 개척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도 요즘에는 활동을 많이 못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신규 고객 만나는 일보다 어떤 게 더 많았느냐면은 기존 고객님 업셀링 하는 게 많았는데, 기존 고객님들한테는 이게 없었어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핫한 담보가 지금 표적 항암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판매가 많이 되지만 판매하기도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암 사망 원인 1위잖아요. 그죠? 그만큼 암에 대한 니즈도 높아요. 고객들이 암에 대한 니즈가 높고, 다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나 암 진단비 1억 갖고 싶어, 1억 뭐 설계해줘, 이렇게 다들 말씀은 하시지만 막상 1억을 설계 갖고 가실 때 오케이 하고 사인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비싸요. 그만큼 비싸요. 그런데 비싼 만큼 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 거의 2기, 3기, 말기가 많았어요. 4기. 근데 지금은 드물어요. 초기에 발견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럴까요? 병원을 되게 자주 다녀요. 건강검진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은 일단 진단받으면 수술도 하고요. 그죠?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해요. 근데 암을 딱 진단받으면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 수술 같은 경우는 내가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하고서 병원비 결제할 때 수술비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죠? 수술비는 되게 조금 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부담스러울까요? 공단에서 공단에서 급여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암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암 환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생활비예요. 생활비.
일단 암 진단 받으면 경제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를 1억, 2억 모아놓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도 생활비 문제지만 그 다음에 닥치는 게 뭐냐면 내가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고 그러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어요. 근데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쌀까요? 비쌀까요? 요렇게 나눠집니다. 항암 치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료하고 있는 항암제는요. 이렇게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화학, 표적, 면역. 이렇게 암 환자들한테 지금 현재 치료 중인 항암 치료 방법이에요. 화학, 표적, 면역. 그런데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치료를 하고 있냐면은 화학 치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보장해 의사들이 지금 가장 권하기 쉽고 가장 많이 권하는 게 화학 항암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급여 치료기 때문에 싸대요. 근데 의사들이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암 환자들이 암 진단 받고 일단 충격이 커요. 그죠? 되게 마음이 심신적으로 되게 충격이 큰데 의사들이 제일 권해주고 싶은 거는요. 요거래요. 표적항암이래요. 표적항암 치료는요. 치료를 한번 하잖아요. 의사들이 신이 나서 너무나 좋대요. 드라마틱한 반응을 일으킨대요. 표적항암을 한번 치료를 하면은요. 그 환자에서 내 몸에 있던 암세포가 거의 80~90% 이상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권하고 싶은데 이거는 비급여 치료라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권한다면은 치료 효과가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권하는 게 표적항암을 권하고 있는데 표적항암은 알고 계시듯이 주사 치료예요. 그죠? 그리고 항암 치료 다녀오신 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치료를 하는데 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구토, 탈모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게 돼서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어지신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왜 받냐면은 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표적항암이라는 게 나와서 아주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지만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할까요?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데 왜 드라마틱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정상세포는 그대로 놔두고 암세포만 표적 삼아서 죽여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일어나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하면 좋은데 이 치료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전화는 암 진단비가 많죠 우리는 그죠? 다른 고객들도 많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보다 우리가 더 많을 거예요. 저도 다음 주 수요일날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건강검진 가기 전에 맨날 보던 증권이지만 증권 참 잘 봐요. 그죠?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까? 근데 혹시라도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까 보는데 저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암 진단비가 2억이 있는데 이 2억을 받으면 내가 내 치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표적항암도 받아야 되고 무슨 5천만 원짜리 치료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신기술로 나오는 뭐 얼마짜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2억을 꼭 내 치료비에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 못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어떤 상상이지만 암 진단 받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상상이지만 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 초기였으면 좋겠고 그거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이 돈을 2억을 받으면 대출금 갚아야 돼요. 대출금 갚아야 돼요. 정작 치료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고객들도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진단비를 타면은요, 제일 먼저 대출금을 갚는데요. 두 번째 뭐를 하냐면 차를 바꾼대요. 정작 내가 치료를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내 가족들한테 민폐 끼치니까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 급여되는 치료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가입시키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하는 치료 중에서 어떤 치료가 있냐면 면역항암제라는 치료를 한대요. 이거는 표적보다 더 비싸대요. 표적보다 더 비싼데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그 세포가 죽이게끔
암세포를 죽이게끔 하는 치료래요. 근데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메리츠와제 표적항암 진단비 가입하시면은요, 면역항암 치료에도 똑같이 그 진단비 똑같이 드립니다. 표적을 하던 면역을 하던.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왜 필요하냐? 점점요. 옛날에는 암을 죽는 병이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관리하는 병이라 그러고 생존율이 점점 높아져요. 우리가 실비도 없고 보험이 없을 때, 조금 못 살 때,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병원 가기를 꺼려했어요. 병원 키워서 갔죠. 그러다 보니까 말기 때 판정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도 높아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조금만 아파도 응급실 가요. 응급실 가면은 무조건 피검사, 소변검사, 이런 검사 초음파는 하잖아요.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큰 병보다는 짜잘한 병을 먼저 발견하게 되니까 암 같은 경우도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렇진 않아요. 보험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관리하는 병이에요. 안 그러면 죽는 병이죠. 그래서 돈이 없으신 분들, 우리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유상철 감독 같은 경우도요, 췌장암 말기였어요. 근데 지금 죽는 병 아니에요. 췌장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김한길, 지미 카터 마찬가지예요. 말기 판정을 받았어도요, 건강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까지 누워 있었어도요, 건강해요. 왜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다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게 뭐냐면요, 암 진단 받잖아요. 그러면 수술 치료하고 항암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유전자 검사를 한대요. 아무 치료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환자한테 똑같은 간암이라도 각 다 틀린 거예요. 유전자가. 그죠? 변형된 유전자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하는데도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수술을부터 할 건가, 수술을 통해서 효과적일까, 아니면 항암을 해서 항암에서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이, 이런 식으로 정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보험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면역항암제도 한 번 쓰는 악값이 6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면역이 됐던 표적이 됐던 화학이 됐던 항암치료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번, 20번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적항암 진단비 가입하신 분들 똑같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 대부분 비급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암치료비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알고 계시듯이 어떤 거냐면 항암제라고. 항암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급여 표적항암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암의 종류에 따라 드는 비용도 다 다르고요. 암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유전자에 따라 약물을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약물을 쓰는 거예요. 간암이라고 해서 뭐 똑같이 쓰고 이것도 아니고.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간암은 스티바, 흑색종은 옵티보, 폐암은 타그리소라는 약물을 쓰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예요? 3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에서 20번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효과가 눈에 보이는데 돈 때문에 포기하게끔 내비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점점 약이 임상실험이 끝나고 있어요.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보험 가입하실 때요, 표적항암 진단비 무조건 넣으세요. 무조건 넣어주세요. 아이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더욱이 이렇게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표적항암이 어느 회사에서나 다 파는데 왜 꼭 메리츠로 해야 되느냐? 메리츠로 하셔야 돼요. 메리츠로 왜 하셔야 되냐면, 감액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감액기간 있죠? 진단비니까. 타사에 가입하신 거 표적항암 약관 한번 봐보세요. 감액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을 지나야지 몇 프로를 드려요? 100%를 드려요. 메리츠는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팀장님들, 누가 1년 안에, 누가 2년 안에 암 진단을 얼마나 받겠어? 정말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 되게 많아요. 저 어저께도 교육 갔는데 어떤 팀장님이, 고객들이 병원 갈 때 알아보고 가거나 나한테 말하고 가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고객이 가입하시고 건강검진을 갔대요. 갔는데 딱 89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위암 진단 받았대. 미치는 건.
이거 감액기간 되게 중요해요. 면책기간, 감액기간 중요해요. 짧은 대로 가입하셔야 돼요. 이왕 가입하시는 거.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기간 꼭 보고 가입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리츠화재는요. 가입 금액을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타사는 5천만 원까지 가입하지만 메리츠는 얼마까지 가입해요? 7천까지 가입해요. 한증권에. 한증권에 7천을 가입하는데 그냥 7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타사는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사는 한 번 주면 이 담보가 없어지는 담보예요. 근데 메리츠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매년 몇 프로씩 드려요? 10%씩 드려요. 7천만 원을 가입했으니까 700이고요. 5천만 원 가입했으면 얼마를 드려요? 500만 원씩.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세요. 타사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사에도 있고 메리츠에도 있어요. 타사에 암진단비 5천만 원 가입하시고 표적항암 5천만 원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메리츠에도 똑같이 5천 5천 가입하시죠. 양쪽에 가입하신 분이 혹시라도 양쪽에 가입하시고 암진단을 받았다 가정해보세요. 이분이 위암 진단을 받아서 표적항암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타사에서 얼마를 받으세요? 1억 받죠. 암진단 받고 표적항암 받았으니까 1억 받죠. 그 다음에 메리츠에서는 얼마를 받을까요? 똑같이 1억 받아요. 그죠? 그런데 타사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나요. 근데 항암 치료가 위암 부분에 대해서도 표적항암을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 때마다 몇 프로씩 드려요? 5천만 원에 10%씩 드리죠. 500씩 받아요. 이걸로 500만 원씩 받는데 이걸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들도 좋아하고 팀장님들도 비싸도 많이 팔았던 암진단비가 있어요. 어떤 거 많이 파셨어요? 비싸도 많이 팔았던 암진단비가 뭐냐면 재진단암 많이 파셨어요. 그죠? 재진단암 많이 팔았죠. 왜 재진단암 많이 파셨어요? 암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재발전이에요. 재발전이. 근데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냐면 내가 10년 전에 위암 진단 받았어. 위암을 이제 예를 들어 드리니까 내가 10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번에 자궁암이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10년도 지났고 위암이었는데 자궁암이래. 그러면은 이게 원바람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바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의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판독을 딱 내릴 때 원바람일 가능성보다 어떤 암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냐면 전이암일 수도 있다라는 판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기간도 오래 지났어도요. 20년이 지났어도 전이 되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의 소견대로 완치 판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직검사의 소견대로 완치 판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이 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다들 뭘 많이 가입하셨어요? 재진단암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위암 진단 받고 몇 년이 지나던 표적항암을 계속 받았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기관에 암이 생겼다. 이랬을 때 타사에 가입한 건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근데 메리츠에 만약에 표적항암을 받으신 분이라면, 표적항암을 가입한 분이시라면은 이거를 몇 번을 받았던 다른 기관에 원바람이든 전이암이든 재바람이든 똑같이 어떻게 드려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계속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입하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장의 질이 달라집니다. 메리츠화재로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가입하신 분들 메리츠는요. 면역항암 치료할 때도 가입금액 똑같이 드립니다.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사는 한 번 주고 끝나지만 메리츠는 치료할 때마다 드립니다. 원바람이든 재바람이든 전이암이든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표적항암 받을 때마다 치료 받을 때마다 드립니다. 두 번째, 타사는 2년이 지나야 100%를 드리지만 메리츠는 1년만 지나도 100%를 드립니다. 최대 가입금액 7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비에다가 종수술비 넣어서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되시고 나는 표적항암만 하고 싶다? 표적항암만 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해지. 요거는 제가 가입을 하고 제가 주변에 많이 판매를 해서 이건 더 지금 안타까워요. 없어진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 저도 싫어했어요. 처음에 이거 되게 많이 싫어했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한 4년 가까이 됐죠. 3, 4년 전에 저도 생각을 바꾸면서 이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저도 보험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20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가입했던 상품, 중간에 가입했던 상품이던 간에 만기까지 거의 가보는 상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다 업셀링을 하던 해지를 하고 뭘 하던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제가 보장 분석을 했는데 제 옆에 지점장님하고 건강검진 가기 전에 누구는 얼마 나올까 요거 같이 이제 건강검진 가기 전에 증권 분석을 하는데 저는 보험료가 80만 원 돈을 내는데 내 옆에 있는 지점장님은 20만 원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보장 총 금액은 나보다 높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저는 항상 비갱신만 고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20년 갱신 아니면 이렇게 무해지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보장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비갱신으로 팔아야 되고 비갱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말씀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보험료에 민감하신 분들 보장은 많이 갖고 가고 싶은데 자꾸 보험료 싼 걸 찾으시는 분들은 무해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거, 내 가족 것도 처음부터 20만 원 10만 원 이거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보험료 절약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 금감원에서 지금 이제 못 팔게 한다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하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메리츠화재 무해지 상품을 가입하시면 좋은 게 무해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납 40년 납 50년 납이 생겼어요. 아니 20년도 지겨워 죽겠는데 전기납 어떻게 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20년 납 해보신 분들도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10만 원 내고 할 거를 무해지로 하시면 얼마면 돼요? 4만 원?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네? 10만 원씩 내시다가도 중간에 좋은 담보 나오고 좋은 상품 나오고 어려우면 해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메리츠화재에 이 페이백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페이백. K사 것도 많이 파셨죠. 타사 것도. 타사의 페이백은 뭐예요? 팀장님들? 타사의 페이백. 페이백이 뭐예요? 네, 낸돈 돌려드리죠. 낸돈 돌려드리는데 100세 만기 20년 납 가입하신 분이 페이백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납입기간 중에 남면 사유가 발생을 하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는 게 페이백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파는 페이백. 근데 메리츠는요, 그게 아니에요. 납입기간이 아니에요. 메리츠는 언제? 보험기간 동안에. 저희 아이 것도 가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 거 100세 만기 20년 납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20살이에요. 근데 20살짜리가 20년이면 40세까지 남면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100세까지 남면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100세까지는 어떤 진단이든 안 받아야 되겠지만 받겠죠. 그러면 보험료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드린다. 다른 회사는 꼭 20년 납했으면 20년 동안만 남면 사유가 발생해야 돼요. 그죠? 10년이었으면 10년. 근데 메리츠화재는 납입기간이 아니라 언제요? 보험기간 동안. 암, 뇌심, 상해나 질병 50%.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팀장님들. 다른 회사의 남면 조건에 50이라는 글자 찾아볼 수가 없어요. 50하고 80은요.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어떻게 드리겠다고요? 다 돌려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사랑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해지에도 들어가고요. 이 페이백이요. 메리츠화재는요. 이 페이백에 대한 담보가 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체든 간편이든 어린이든 운전자든 무해지든 어디에나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2번 요거 왜 납입기간이라고 보험기간이라고 페이백 적용기간, 납입기간 내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납입기간. 이게 페이백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기본형, 일반형, 고급형.
일반형, 고급형. 일반형은 납입기간, 고급형은 보험기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보험료가 요거는 지금 무해지 상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00세 만기 20년 납했을 때 요 금액인데 100세 만기 정기 납하시면은 이렇게 많이 저렴합니다. 50%가 아니라 66%나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종수술비 이거는 타사 지점장들도 가장 많이 가입하는 거죠. 메리처제 종수술비는요 어디든 쫓아올 수가 없어요. 종수술비는 교육 안 해도 들어오는 계약이고요. 교육을 하면 할수록 회사에 손해나는 담보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나 타사랑 비교했을 때 좋기 때문에. 메리츠화재는요 종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들이요 동일 질병 수술했을 때 반복 보장돼요. 타사는요 365일 면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리츠화재는요 진짜 보험이에요. 왜? 내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아팠던 것까지 보장을 해드려요. 보험 가입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미 아팠던 걸 가지고 수술할 때까지도 보장을 해드리는 게 메리츠화재입니다. 세 번째 선천성까지 보장해드리는 회사고요. 요실금, 치질, 제왕절개, 유산까지 되는 회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여기까지도 보장되는 게 메리츠화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리츠화재는 동일 질병 수술했을 때 반복 보장, 타사는 365일 면책.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 메리츠화재는 보험 가입 이전에 아팠던 것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K사, D사, H사는 이렇게 써있죠. 약관에 이 줄 그은 거 약관에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이 돼야지 수술비를 지급해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드립니다. 메리츠화재 약관에는요, 보험기간 중에 수술, 어떤 글씨가 없어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이라는 글씨가 없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미 진단 받았던 것도 어떻게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해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앞서서 제가 간병인 일당 약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약관에 의거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약관의 차이로 보상 결과가 완전 뒤집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간병인 일당 그렇게 써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에 가입한 일당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메리츠화재는 그 글씨가 없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사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종수술비는 태아부터 90세까지 가입하잖아요. 어린이 보험은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을 하는데 1종이 50, 5종이 3천이죠. 1종이 아까 다른 회사에서 절대 안 되는 거 어떤 거 들어가요? 제왕절개, 유산, 요실금, 치질 이런 거 다 들어가죠. 2종에 건강검진 하기만 하면 나오는 거 용종. 5종은 관열수술, 암, 뇌, 심 어떤 것들 관열수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 보장해 주는 거고요. 저는 수술비 가입할 때 이 표준체로 못하고 어떤 걸로 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간편으로. 왜? 병원을 자주 가니까 막 부담보 나와서 간편으로 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부담보가 없어요. 면책이 없어요. 제한되는 담보가 없어요. 타사에 한번 해보세요. 타사에는요 아무리 병력사항이 있어서 받아준다고는 하더라도요 어떤 거를 했느냐에 따라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지만 가입 기간 뭐 조금 기다리세요 이것도 있지만 부담보도 있고 면책도 있고 가입 제한되는 담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용종 제거했어요. 건강검진하고 바로 받아줘요. 한 달만 있으면 받아줘요. 부담보 없어요. 백내장 수술했어요. 한 달만 기다리면 받아줘요. 부담보 없어요. 면책 없어요. 이런 수술비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선천성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메리츠만 되잖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팀장님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Q코드 있잖아요. Q코드가 선천성이죠. 네, Q코드 때문에 선천성 때문에 태아보험을 왜 아기 태어나기 전에 가입해요? 태아보험을 왜 아기가 태어나서 해도 되는데 미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돈을 내요? 태아보험. 이것 때문에 다들 미리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리 가입하잖아요. 이게 안 무서우면 애기 태어나고 가입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무서운 이것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건데 착각들을 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보장이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Q코드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태아보험 가입할 때 암진단비, 뭐 질병일당,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다 넣죠. 다 넣어서 가입을 시켜요. 근데 혹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이 이상이시 태어났다. 심장이 이상이시 태어났다. 그럼 나는 태아보험 가입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가입했고 허혈성 수술비 가입했으니까 여기서 탈 수 있겠지. 거기서 나갈까요? 안 나가요. 허혈성은 아이 코드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이 이상 있거나 뇌가 이상 있거나 하여가 태어날 때 이상 있는 아이들은 어떤 코드를 받아요? Q코드를 받아요. 그럼 Q코드가 어느 회사에서 보장이 되는지를 알고 가입을 하셔야죠. H사는 Q코드는 면책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종수술비 약간의 메리츠화재는요 보장을 해드립니다. Q코드를 보장을 해드려요. 아까 심장수술하면 얼마 드린다고 그랬어요? 3,000만 원. H사에 가입하면 못 받으시는 거예요. H사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뭘 받아요? 약 1당. 몇만 원이 좋으세요? 몇십만 원이 좋으세요? 이렇게 아이가 이상. 그리고 또 특히나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수술이 어떤 수술이든 몇 번씩 받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할 때마다 동일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할 때마다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Q코드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더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하셔야 돼요. 결혼하는 사람들 예식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신부 나이가 어때요?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연령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의 연령도 산모 연령도 높아요. 지금 환경도 안 좋지만 산모 나이도 높다 보니까 선천성으로 안 그래야 되지만 이상 있을 확률이 예전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는 무조건 메리츠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예요. 이거 내일까지. 똑같아요, 팀장님들. 저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가입할 때 지금 K사, D사, 메리츠 가입하지만 간병인일당 얼마씩 가입하세요? 10,000원씩 가입하죠. 지금은.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얼마씩 가입하셨어요? 3만 원 정도. 10,000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3만원, 2만원도 많이 가입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가입하고 싶었고 제가 생각할 때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진짜 간병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했냐면 5만원을 감액하고 가입했어요. 일당에서? 예전에는 일당 누적을 봤어요. 그리고 최저 가입할 수 있는 게 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감액을 하고서 메리츠화재 이걸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일당 누적 봐요 안 봐요? 안 보면서 10,000원씩 가입하잖아요. 2만 원 가입한 제가 부르는 간병인하고 10,000원 가입한 분이 부르는 간병인하고 서비스의 질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간병인을 안 불렀을 때는 내가 가입한 일당을 받는 차이만 나요.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이제 다 지났어요. 그러면 K사, D사에서 파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부르면 간병인은 똑같이 보내드리죠. 그런데 간병인을 안 부르고 돈으로 받겠다 그러면은 다 가입한 일당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특이사항이 생기냐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죠. 그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내가 병원에 돈을 내야 돼요. 간병인비를 내야 되죠. 그죠? 간병인비를 얼마 정도 낼까요? 이거는 병원마다 다 다르겠죠? 병원마다 병실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10,000원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크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간병인 일당을 가입했는데 내 돈을 병원에 내야 돼요. 그런데 K사, D사는 내가 병원에 얼마를 내든 신경을 안 써요. 얼마를 주면서? 10,000원을 주면서. 근데 메리츠화재는 10,000원을 주질 않고 얼마를 줘요? 내가 병원에 낸 돈을 줘요. 내가 낸 돈을. 10,000원보다 작으면 10,000원을 드리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다 3, 4만 원, 5, 6만 원 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화재는 실비를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편에 서서 요건 입장에 서서 보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 한 가지 또 기억하세요, 팀장님들. 간병인 일당이 갱신이에요, 비갱신이에요? 어디나 다 갱신이에요. 몇 년 갱신이죠? 3년 갱신. 그래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죠? 올라요, 안 올라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올랐어요. 가입하셨는데 다들 그냥 생각만이에요. 제가 가입했죠. 연령대에서 다르겠지만요. 저는 800원 올랐고요. 가장 많이 오른 연령대 64세 정도가 한 12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세요. 오른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2013년도에 처음에 간병인 일당이 나왔을 때 하루 간병인 업체에 주는 돈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68,000원이었어요. 2020년 지금 현재 얼마예요? 124,000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오른 걸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일당 가입할 때 남들은 7,000원, 8,000원 낼 때 우리는 얼마 냈어요? 2,000원, 3,000원밖에 안 냈잖아요. 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팀장님 우리가 그냥 일반 일당 가입하거나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괜찮아도 하루 이틀 더 입원할 수가 있어요. 왜? 입원 일당 받으려니까. 그리고 수술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물어봤을 때 수술비 가입하신 분들은 수술을 그냥 해요. 왜? 보험금 타니까. 그런데 특이한 거는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요.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 내가 간병인이 필요해야 사람을 불러요. 간병인이 안 필요하면 그냥 10,000원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간병인 일당은 오르지를 않을 거예요. 나중에. 많이 올라봐야 얼마 안 올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페이백 담보 말씀드렸죠. 페이백 담보. 100세 만기 20년 납 가입을 했는데 이거 간병인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이라 20년만 내나요? 아니에요. 아니지, 언제까지 내야 돼요? 100세까지 나야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세까지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간병인 일당에 페이백을 넣었다. 같이 페이백을 넣었다 그러면 100세까지 납면 사유가 발생을 하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다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런 걸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어느 상품에나 다 들어가요. 그죠? 아프던 안 아프던 애던 어른이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80세까지 무조건 활용하시고요. 요것만 딱 하나만 넣으셔도 되시고요. 이거는 마음대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진단비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대로 가입하셔야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무조건 암 진단비 1억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거 5천만 원, 이거 5천만 원만 해놔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해직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간병인까지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더 좋은 어린이. 더 좋은 어린이. 문자를 아무리 보내드려도 관심도 없으시고 쳐다도 안 보세요. 이게 지금 다른 데서는 난리가 났다고요. 한 분이 하루에 딱 정해놓고 10건을 팔아요. 더 안 팔아요. 자기는 딱 10건씩만 팔겠대요. 더 좋은 어린이. 어린이 보험이죠. 어린이 보험.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이랑 담보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한되는 담보 없어요. 암 1억, 뇌 1억, 심 1억 들어가요. 그랬더니 요 진단비 3가지만 있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이랑 똑같이 담보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암 1억, 뇌 1억, 11억, 3억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10,000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10,000원을 가지고 뭐를 하나 봤더니 우리 커피숍에 가서 커피 2잔을 먹으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커피 2잔 돈으로 하루에 커피 2잔이 아니고요. 한 달에 커피 2잔만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에 커피 2잔. 한 달에 하루 한 끼 밥값으로 우리가 10,000원으로 뭐를 할 수 있냐면 3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3억을. 3억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나 봤더니 가장 비싼 차가 벤츠의 마이바흐래요. 하루에 커피 2잔이 아니라 한 달에 커피 2잔으로 3억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으로 외제차 한 대 값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더 좋은 어린이 보험이 암 진단 1억, 뇌 1억, 심 1억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메리츠에서 10,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남자 10,000원, 여자 10,000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해요.
제가 방금 요거 간병인 일당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어린이 보험에 있는 거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 1억, 뇌 1억, 심 1억 만원짜리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 농구하고 축구하고 넘어지고 뭐 다치는 경우 많잖아요. 간병인 일당 넣고 페이백 넣어도요. 만원이 안 돼요. 만원이 안 되는 작은 금액도 혹시라도 난면 사유 발생하면 어떻게 드린다고요? 다 돌려드린다고요. 공짜 보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했을 때 실비 지급되는 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2만원대, 3만원대로는 뭐를 할 수 있냐? 있는 담보 없는 담보 다 넣었어요. 암 1억, 뇌 1억, 심 1억, 일당 3만원씩, 타사에 없는 종수술비, 고울절 뭐 다 넣었더니 보험료가 2만원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들 하나 착각하지 마세요. 20만원짜리 풀 보장으로 할 거 이거 팔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20만원짜리 해봐야 암 1억, 뇌 1억, 심 1억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하고 2만원짜리 하나를 더하면 보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10만원짜리 팔을 걸 깨고 이거 팔으라는 게 아니라 10만원짜리 팔을 거면 8만원짜리 하나, 2만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팔으시라는 얘기예요. 왜?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보장이 높아지니까. 암 1억, 뇌 1억, 심 1억, 일당 3만원씩 다 넣고 2만원대였죠. 이거를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했더니 비갱신으로 했더니 얼마예요? 30만 9천원. 이거를 꼭 고집하는 고객들한테 이거 팔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보험료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비갱신형, 갱신형. 근데요, 저는요, 이거 갱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갱신은요, 3년 갱신, 5년 갱신 이런 게 갱신이지 무슨 20년 갱신, 30년 갱신이 갱신이에요?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해요. 태어난 아이부터 15세가 가입하면요, 30년 갱신 하시면 45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가 않아요. 45세까지. 우리 아이 것도요, 저 몇 번 갈아탔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절대 오르지 않는 보험으로 10,000원, 20,000원대로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손잡고 그냥 20,000원대로 풀보장 들어갔잖아요. 20,000원대로 안 하시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애기 나중에 목적자금 마련해준다고.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아니면 메리츠화재는 난면 사유가 엄청나요. 이런 난면은 어디에도 없어요. 암내심이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이에요. 유사암, 갑상선암. 상해나 질병 50% 이런 난면 조건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거는 한시적이라는 거죠. 이 상품이 얼른 팔다 없어지는 상품이라는 거죠.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 거부터 해보세요. 손자 손녀들 거, 우리 주변의 조카들 거 이거부터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까운 상품이에요. 아까운 상품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죠? 난면 조건이 엄청 좋죠? 난면 조건이 좋은데 메리츠화재는 이렇게 난면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도 정하면 돼요. 난 아예 난면 안 되는 거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0세 자동갱신 20년 갱신짜리를 하셨는데 20년 되기 전에 난면 사유가 발생을 하면 언제까지 납입 면제를 해드려요? 20년만 납입 면제를 해드리고 20년 지나서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갱신짜리를 하셨는데 고급형을 선택하신다면 난면 사유가 발생을 하면 20년만 납입 면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100세까지 난면이 되기 때문에 고급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갱신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됐습니다. 가성비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0,000원, 20,000원으로 30만 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0만 원 보험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사에도 있어요. S사에도 있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를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정리해드려 보면은 표적항암, 그죠? 우회지, 종수술비, 어린이, 간병인, 그리고 내일까지 판매되는 거 경증치매 1,000만 원. 그리고 간병인 일당 실손, 간병인 일당이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타사랑 동일한 수준으로 갑니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제일 집중해서 주셔야 되는 거, 기존 고객님들 거 무조건 한 건씩 더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고객님들, 저희요, 제가 어저께도 설계를 팀장님들한테 해드렸는데, 제가 했는데
거의 다 본인 손주 거부터 하겠대. 너무 좋으니까 본인 손주 거를 해주면서 주민번호를 주면서 공통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메리츠에도 있고 생보에도 있고 순보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이게 한도가 안 넘을까? 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암내심이 비싸기 때문에 한도 넘치게 가입하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라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기존 고객님들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고 제가 일단 이슈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험료 가지고 민감하신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10,000원짜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고객들은 가입을 하면은 10,000원짜리 가입하던 50,000원짜리 가입하던 가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험료 건당 보험료 올려서 적립 넣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마치도록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0,000원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저 보험료 10,000원이에요. 최저 보험